네, 제22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어영문학과 20학번 김채현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의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은요, 실패에서 시작된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상반된 단어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도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특강이 여러분들께 많은 용기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벡스 사용자 이름을 모두 학번과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팅룸을 퇴장하시면 로그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학번과 이름으로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퇴장하셔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번과 이름으로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퇴장하셔서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을 들으시면서 발표 자료가 메인 화면으로 공유될 텐데요. 연사님의 모습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는 화면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탭을 통해서 전체 화면이나 그리드, 메인 화면을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학생성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선배와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선배 멘토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에 공지글에 들어가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 힘들었던 선배분들과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선배분들께서는 프레지던트 리스트에 올라가신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더욱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학기에는 교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수 멘토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후배의 관계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모두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프로그램은요, 학생성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챌린지 스퀘어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엑스캠퍼스 온라인 교육 채널입니다. 우리 대학의 저명하신 교수님과 또 만나뵙고 싶은 유망하신 동문님을 모시고 캠퍼스를 뛰어넘는다는 취지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편씩 유튜브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엑스캠퍼스 시즌5의 강연 현장에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한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학생성공 게이트웨이입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곳곳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학생성공 게이트웨이인데요. 학업, 상담, 취창업, 그리고 학생복지까지 대학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오늘 특강이 끝난 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튜던트 석세스 게이트웨이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또 킹거 포털에 로그인하시고 스튜던트 석세스 게이트웨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대생들을 사랑하시는 분 한 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교육학과의 교수님이시자 학생처장이신 배상훈 학생성공센터장님이신데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애정으로 학생들의 그런 꿈과 진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학생성공센터를 설립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올리라고요? 밑에 한 번만 같이. 됐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우리 18학번 학생도 있고요. 그죠? 막 신입생 2학번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버추얼 클래스룸으로 오다가 나무들을 봤는데 봄에 제일 아름다운 시기 같아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 성대 학생들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만든 이유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가거나 도전하거나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 뭔가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롤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벌써 22회째를 맞았는데요. 여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공이라고 또는 성공이라고 불리는 많은 경험이나 성취를 한 선배, 동료 또는 후배를 만났을 때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생은 작고 큰 실패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학점 또는 프로젝트, 팀 여러 군데에서 많은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실패를 얼마든지 많이 해도 오히려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반대로 실패는 도전을 해야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고 사실 도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연사로 나온 친구가 너무 훌륭한 친구 같아요. 이게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놓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나는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성공한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익숙한 게 편해요. 새로운 길을 가는 길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듣는다는 자체가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발표자 얘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고 듣고 나서 막 그게 그치면 안 되고 학습이라는 것은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성찰을 해보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eflection.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반추해보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거든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학생 성공센터로 오면 됩니다. 인사캠은 국제관, 자과캠은 학술정보관, 삼성학술정보관에 학생 성공센터가 있고요. 거기 연구원들이 앉아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상담도 해드리고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기도 하고 선배를 만나드리게 해드리기도 하니까 꼭 우리 학생 성공센터를 찾아주시고요. 오늘 강의 잘 듣고 여러분의 성장에 좋은 자양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특강 현장에 나오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남겨주신 배상훈 센터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중에서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특강의 연사인 전자전기공학부 김영민 학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레지던트 리스트 2기로 창업 경진대회 수상까지 경력이 화려하신 분인데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실패를 겪으셨고 고민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담이 학생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겸손한 생각으로 이번 특강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전자전기공학부 김영민 학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전기공학부 16학번 김영민 학생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실패에서 시작된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선생님께 이제 PPT 제목을 제안했을 때는 성공을 뺐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는 제목을 이거를 저만의 방식대로 다시 정리했는데 그 제목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6학번 전자전기공학부로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고 현재는 휴학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동아리를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엔 전역해서 이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IoT 학회 킹거 스마트 싱스에서
진짜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진대회나 블록체인 학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 보려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을 정확히 말하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지금 김영민 넌 뭐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뭐 꼭 직업을 말하라고 하면은 휴학한 백수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동아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걸 말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도전했던 것들은 그냥 어떤 하나의 계기가 팍 이렇게 뭐 하나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경험했던 것들이 또 그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때 학교에 들어가서 재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동아리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진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야 하지? 뭐 학교를 이렇게 거닐 때면 다들 이제 동아리 부스를 열어서 막 자기네 동아리 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에게 진짜 순수한 재미를 주는가? 그 다음엔 무엇을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갔던 것들이 축구 동아리, 사물 인터넷 학회,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학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 동아리를 했었는데 이 제목이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죠? 네, 실패에서 시작된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그 첫 번째 실패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1학년 때 축구 동아리 형들이 이제 야 영민아 너가 이제 1학년 애들 데리고 축구 대회 나가봐. 그래서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이제 형들이 나가라니까 가는데 그 대회는 생각보다 너무 큰 대회였고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 외대 한국 외대에서 외국인들로만 가득했던 팀인데 8대 0으로 졌어요. 8대 0으로. 제가 공을 만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구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엔 큰 경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조별리그에서 3경기를 모두 졌고, 네, 이런 축구대회 그 참가비가 전혀 싸지 않아요.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나간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진짜 축구를 그냥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술을 짜야 하는구나.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주장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 주장이나 이제 팀플 아니면 팀장에서도 이제 계획을 짜고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 동아리 주장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그냥 내가 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술을 짜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했던 동아리로는 킹고 스마트싱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복학하고 나서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한 친구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동아리 만들 건데 뭐 서명 부탁드려요 이러는데 그 친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을 수가 있지? 막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꾸 매력이 끌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이상한 애랑 친하게 지내봐야겠다. 왜냐면 제 눈에는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스터디를 같이 했고 공모전도 같이 나갔고 창업 경진대회도 같이 나갔고 무모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연구실 뒤라고 해야 하나? 공학관 뒤에 있는 작은 곳인데 그 동아리방이 되게 작아요.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습할 땐 습하고 뭐 그런 곳인데 그 안에서 정말 밤도 많이 새고 축구도 같이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했던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발표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기획하고 있다. 나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기 앞에서 남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죠. 저 때부터 발표를 참 많이 했는데 제 발표 실력은 잘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제 모습도 조금은 더 나아진 점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팀원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많이 배우고, 사실 뭐 흔히 그런 말 있죠. 버스 탔다. 버스도 타봤습니다. 이제 정말 똑똑한 친구 이제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착착착 하면은 저는 이제 옆에서 커피 착착착 사주고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그런 경험을 거치면은 저도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뭐 버스를 타더라도 좀 이제 열심히 타보는 거죠. 쟤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쟤는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물어보는 거죠. 야, 뭐 땡땡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버스를 타보는 겁니다. 저 무모한 짓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흔히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제 뭐 대충 보면은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 아주 난리가 났던 상황입니다. 나는 내 로직대로 프로그래밍을 잘 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막 이런 하드웨어 구조물도 다 잘 만들었는데 막상 발표할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뭐 물 난리 나고 뭐 날아가고. 그래서 사실 그 발표하는 순간까지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 그대로 다 발표했고, 이제 팀원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완전 실패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토라는 이제 학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때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코인 붐이란 게 일어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이 왜 코인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냥 코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근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학회에 들어가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뭐 기획도 그때 경험해보고 이렇게 좀 더 이제 코딩 쪽인 부분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창업이라는 꿈을 키워가는데, 구체화하는데 정말 조금이지만 훨씬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공모전을 제가 나가서 상을 받은 경험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보답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공모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부터 약간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좋은 것은 학교의 공지사항. 학교의 공지사항은 신입니다. 신. 만능이에요. 만능. 찾으려고 하면 다 있고, 뭐 생각하지도 못한 비교과 활동이 되게 많아요. 재미없겠지 하고 참여해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당장 이제 최근엔 저도 바빠서 많이 못 들어갔지만 그냥 학교 공지사항 들어가서 공모전 검색했는데 한 페이지에 나오는 것만 해도 4-5개입니다.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 이제 채널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신굿이라는 채널인데, 여기에 이제 팔로우 해놓으면은 꼭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 공모전도 나오고, 또 그 인스타그램 광고 알고리즘이 제 느낌상 엄청 똑똑해요. 내가 말하는 게 괜히 나오는 것만 같고, 막 어제 술 마실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공모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하고 있다 보면은 자꾸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막 공모전을 광고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얻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도 참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내가 인턴 하고 싶다 하면 인턴 검색하면 인턴도 나오고, 뭐 공모전 나가고 싶다 하면 공모전도 검색하면 나오고, 아니면 여기 보면은 저도 방금 그냥 바로 왔는데 인턴도 있고 개발자도 모집한다고 하고, 뭐 뉴스레터 관심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구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회는 많이 열려 있고, 관심 있게 찾아만 보면은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보다 잘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감히 제가 공모전에서 상을 어떻게 받냐를 이제 말씀드리려면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참가를 많이 하면 돼요. 제가 공모전에서 상을 만약에 5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럼 상 받지 못한
대회는 15개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축구 동아리 사람들이 말하죠. 야, 이거 왜 해? 이거 안 돼.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안 될 거 아는데 그냥 해보는 거죠. 왜냐? 그냥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이거 안 된다고? 너 두고 봐. 너 기억했어. 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복수심이라고 해야 하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대회를 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냥 나가면 안 되겠죠. 제가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결국엔 열정이에요. 뭐 능력을 가진 좋은 팀원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나는 저게 더 좋은 기회 같은데 아니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은 팀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 능력을 가진 누군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란 뭐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처음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그 사람이 됐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버스를 타다가도 자기도 이제 버스를 운행시켜주는 기사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완주할 수 있는 끈기.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제 진짜 안 될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팀만 겪냐고 하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하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왜 나한테 상을 주지? 뭐 대회 주체 헷갈린 거 아닌가? 팀 헷갈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이제 결과물이 운 좋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라고 했잖아요. 상을 못 받아도 진짜 괜찮은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난 이 정도라 생각했는데 이제 뭐 대회 나가보니까 난 이 정도구나. 내 아이디어는 이 정도 약간 틀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다른 팀들은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좋은 레퍼런스가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뭐 이제 아이디어를 뺏긴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를 빼든 뭐를 더하든 아니면 살짝 접어보든 이렇게 하면은 내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모전을 준비했던 뭐 문서 같은 것도 꽤 많을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한번 해보면은 다음 공모전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가 조금만 쌓이면은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과 활동을 왜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저는 비교과 활동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교 안에서 만약에 수업만 들었다면은 뭐 진짜 그 전공 공부가 전부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뭐 제가 전자전기공학부니까 뭐 반도체가 제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밖에 세상을 만나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정말 스쳐가는 인연인데 창업할 때 옆에서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그런 인연들이 뭐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사실 뭐 저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 개발자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미 씨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보죠.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회에 약간 어떻게 보면 체인이라고 하죠. 약간 연쇄 과정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시간이 나신다면 꼭 참여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많은 공모전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했냐고 하면은 사실 그냥 재미가 없으면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죄송해요. 순수한 재미를 주는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었고, 나한테 이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지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학교 차원에서 좀 공식적인 발언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제 그 전공이 이제 뭐 전자전기 공학이 뭐 저랑 약간 너 나랑 좀 안 친한 것 같은데를 많이 느꼈고 또 이제 더 심각했던 거는 열심히 할 생각도 잘 안 들었어요. 진짜 큰일 난 거죠. 근데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뭐
잘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다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디서 약간 심장이 뛸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비교과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고 더 거기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창업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창업을 했냐고 하면은 정말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비웃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축구를 좋아하는 팀원들한테 전역하고 나서 축구 스타킹을 제가 이제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내가 진짜 마음에 드니까 나랑 이제 이런 마음인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말로는 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냥 이제 축구 스타킹 주면서 나랑 오래오래 즐겁게 이렇게 축구하자 친구들아 이렇게 나름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 팀 축구 로고를 박은 스타킹을 선물해 주고 싶었는데 그런 커스터마이징 양말을 사려고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대량 생산 몇 개인데 제가 20개 주문하겠습니다 했는데 그죠? 웃으시죠? 괜찮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정말 적은 대량 생산이 100개 단위입니다.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이게 결국엔 이제 선물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은 내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약간 물질적인 게 조금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축구 스타킹 하나인데 나는 뭔가 좀 친구들한테 내 가치를 내가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플러스 나는 뭔가 전공과 친하지 않음을 느꼈고 비교과 활동하다 보니까 세상은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음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좀 구체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창업 도전 1차, 이제 1차, 2차, 3차가 나온다는 건 이제 실패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제 1차는 건축학과 친구랑 이제 약간 인테리어 조형물을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만들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 때는 이제 뭐 열심히 만들면은 뭐 누가 사가겠지, 예쁘면 사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이 4명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이제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다 됐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사는 사람 나타날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는 이제 경희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해서 취직 잘했고요. 이 친구도 이제 성균관대 수학과 친구인데 졸업하고 취직 아주 잘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지금 이제 문제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막 진짜 학교 가가지고 막 밤새고 막 해요. 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냥 해가지고 이거 진짜 막 몇백만 원에 팔리면 어떡하지? 다음 거 뭐 만들지? 작은 버전 만들어 볼까? 그 작은 버전 사실 동아리방에 있습니다. 제가 버리지 못했어요. 애착이 좀 남아가지고. 근데 당연히 안 팔렸죠. 두 번째는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말고 세상에 필요한 걸 만들어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서울로 축구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차를 이렇게 빌려 타서 가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기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저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 주차하면은 뭐 견인도 안 할 것 같고 딱지도 안 앉을 것 같고 그냥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공감했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2인실 사무실인데 이제 3인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했던 거는 저희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1차는 완전 그냥 거의 뭐 메이커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창업이라는 생각을 꿈꾸면 안 되는 친구들이었고 이때 마인드셋은 이때는 이제 이거는 세상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검증을 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구청 이제 막 중랑구청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이거 좋은데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민들이 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뭔가 검증을 실패한 거죠. 검증을 실패했고
시장의 니즈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죠.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같이 설계하고 그 막 이제 웹 서비스 만들어준 친구도 아직 학교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 니즈가 있을 거다 하고 해가지고 데려와서 같이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제 헤어질 때 좀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저한테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자기가 엄청 뭐 뼈를 갈고 만들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웹 서비스라기보다는 진짜 시장 참여자가 어떤 분야든 시장 참여자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신호가 확실하면 그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뉴스레터도 만들어 보고 있고 캘린더도 만들어 보고 있고 이런 뉴스를 스크래핑,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검증해 보고 있고 뭔가 프로젝트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도 기획해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엄청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반응이 가장 좋고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반응한 것을 이제 최종 타겟으로 가져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팀원도 사실 여기 성균관대학교 석사분도 있고 이제 저도 있고 이제 다른 친구도 성균관대학교 이제 농구 동아리 주장분인데 그분도 이제 휴학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담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에서야 조금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학회에 있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완전 메이커라는 마인드셋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제 이거였던 거고 이제 입체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할 거야 하고 만든 게 이 어따하지라는 아이템, 공유 주차 서비스인데 이거는 근데 실제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었고 이제는 그 니즈가 확실한 곳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멋있겠지만은 그냥 휴학한 백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패를 계속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계속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실패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설계를 막 세상은 어떤 니즈가 필요할까 계속 실험을 하겠죠. 근데 사실 이 뉴스레터도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407개를 보냈어요. 근데 이 407개가 사실은 뉴스레터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죠. 그런가 되게 무모한 짓을 한 거죠. 근데 뉴스레터 사실 사람들이 잘 볼까 하면은 신청하고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니야, 사람들 많이 볼 거고 이거 유료 서비스로 해도 우리 정보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결제할 거야. 이 검증 끝났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아마 실패를 할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계속했는데 저는 부모님도 이제 말을 해요. 영민아,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가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이런 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요. 네. 그냥 보내고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이제 딱히 사진만 딱 보내는 거죠. 뭐라고 하면 제가 안 읽을까봐. 그래서 근데 이거 보고 근데 사실 저도 살짝 흔들렸어요. 그냥 요즘 취직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저것도 잘 안 됐겠다. 그냥 지금이라도 취준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고민을 잠깐 했다가 뭔가 결국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제 마음이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취직 일단 마음에 뛰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험이 있냐?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진짜 취직 안 되면 그냥 건물 청소할게. 근데 건물 청소하는데 청소를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게. 그냥 이 정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청소 열심히 하면 청소로도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거 보시면 속 터지시겠죠. 근데 이제 그 3월 인터넷 학회 친구들이랑 함께 정말 운 좋게 긱불 대표님을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긱불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 이거 실패했을 때 어떻게 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가 좀 두려운데 이런 걸 좀 보완을 해놔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긱불 대표님이 저한테 말해줬던 게 정말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실패를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서운 건지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저는 이미 무수한 실패를 했었고 실패 자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두려워했던 거는 뭔가 실패했을 때 부모님이 뭔가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나 진짜 친했던 친구들이 야, 영민아 너 복학은 할 거지? 야, 영민아 근데 요즘 취직 잘 안 된다는데 그냥 빨리 준비해보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저를 더 어떻게 보면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긱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진짜 무서워했던 거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구나. 근데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 창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크 주커버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이제 그냥 실패를 도전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이 말에 동감을 했고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리스크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연락 와요. 어제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영민아 너 그거 안 되면 진짜 어떻게 할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사실 부럽죠. 요즘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삼성 가면은 오늘 삼성 이제 연봉 9%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저를 치킨을 더 많이 사주겠죠. 어쨌든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창업을 해서 언젠가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 제목을 다시 정의하자면은 제 실패에서 시작된 학우님들의 성공 스토리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은 창업신에 먼저 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보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먼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이란 정의를 아예 새로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아직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실패를 겪는 사람들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끝내 성공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발표의 제목을 제 실패에서 시작된 학우님들의 성공 스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 동아리부터 학회 그리고 공모전, 창업까지 김영민님의 스토리가 저에게는 흥미진진하게 느껴졌는데요. 우리 모두는 솔직히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예측하면서도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학우님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성공은 그리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 성공이라는 것을 외형적인 것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기까지를 학생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사님과 함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질문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본인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결정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1학년 때 축구 동아리 했기 때문에 축구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1학년이 아니라 제가 직업에 관해서 제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계기가 되었던 게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사소하지만 이제 뭐 비교과 활동이나 그 축구 스타킹이 저한테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친구들한테 마음을 베풀고 싶다. 아, 그럼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쵸, 그쵸. 제가 좋아하고 가슴 뛰는 일을 더 하는 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슬럼프를 겪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슬럼프, 창업 실패하고 막 그랬어도 슬럼프를 엄청 깊게 겪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멍청해가지고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조금 나아졌다가 이제 제가 잘하는 걸 합니다. 잘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막 잘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축구를 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는 뭐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농구도 이제 처음에 슈팅을 할 때 골 밑에서 이제 슈팅을 하면서 이제 거리를 두면서 그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았던 게, 어쨌든 슛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슬럼프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잃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어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슬럼프에 깊게 빠지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도전하고 계신데 이렇게 실패를 겪으시고 나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동력은 이 PPT는 안 보이지만은 되나요? 네. 그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슴이 뛰어야지만 이제 그런 실패를 했을 때도 리커버리가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것도 저의 취향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완전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리오넬 메시의 우상이 리오넬 메시한테 하는 말인데, 너는 진짜, 리오넬 메시가 슬럼프를 겪었을 때 이렇게 해줬던 말이에요. 너는 지금 공 차는 게 어렸을 때 막 뛰어노는 것처럼, 그때 막 즐거웠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냐 물어보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재밌는 걸 하고 있나? 내가 진짜 가슴 뛰면서 즐겁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아직은 내가 더 도전해볼 만하다, 난 아직 좋은 팀원이 있고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실제로 도전하시면서 이전의 생각과 다르거나 가슴이 뛰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사실 사무실에 가면서도 그냥 다 부셔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그냥 팀원들한테 말하고 도망갈까? 약간 그냥 우스갯소리 그런 이야기를 그냥 앞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창업을 실제로 도전하면은 문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1년 중에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을 하면은 1년 중에 웃을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갔던 게, 메이커면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문서 작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문서 작업 하다 보면은 일단 하루가 끝나 있어요.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학우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생각과 너무 다르고 가슴이 뛰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냥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걸 내가 봤을 때
가슴이 뛰는 걸로 난 괜찮다, 아직 도전해볼 만하다 하면서 그냥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많다고 하셨는데 김영민 학우님의 이력엔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공모전에 참여하고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민아 뭐하냐, 술 마시자. 미안. 약간 그냥, 아니면 전화를 안 받,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저는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시간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게 더 많다면은 포기라는 걸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해요. 사실 다 가지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겠죠. 그리고 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내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이 친구들이 정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라고 하면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냥 영민아 너 이런 거 하고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애들이 술 마시자는 제안도 진짜 미안하지만 못 간다고 하고 뭐 어디 축구하자. 사실 진짜 공모전이나 이런 거 바쁠 때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축구도 많이 포기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 중에서 운 좋은 게 공모전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더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부분을 일부는 포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정도 각오를 해야만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창업을 하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사무실도 어떻게 운 좋게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원금으로 처리를 했지만 식비 이런 거는 지원금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장난치는 거 아니고 그냥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었어요. 그냥 점심에 나가서 김밥 사 먹고 저녁은 다른 김밥 사 먹고 그 다음날 와서 오늘 돈 좀 쓰자 하면은 편의점에 김밥, 그러니까 라면이랑 김밥 먹고 저녁에 또 그냥 김밥 먹고 돈 좀 더 쓰자면 서브웨이 사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에 위의 질문과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람 만나는 걸 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어쨌든 사람을 만나면 돈이라는 게 나가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를 진짜 티 안 내려고 했지만 약간 점점 이렇게 미뤘고 야 진짜 바쁜데 미안해 좀만 나중에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미루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 이제 과외를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쓰고 또 정말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한번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런 영민아 너 무모한 짓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한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장학금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 없었으면 사실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창업 쪽에서는 못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금전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든든한 팀원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외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팀원이 없으면은 누가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에는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이란 건 진짜 외롭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줍니다. 부모님도 이해 못 해주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이해 못 해줍니다. 그런 말 해요. 야 영민아 너 잘 되면 나 낙하산 꽂아주라. 낙하산 어떻게 꽂아줍니까? 지금 내가 돈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조차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든든한 팀원이 있다는 거는 그런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죠? 아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계속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것도 못해? 해봐. 약간 이렇게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든든한 팀원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여기 앞에서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팀원들끼리는 서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 32살에 100억 버는 걸 꿈으로 정했습니다. 32살에 100억 버는 거.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유튜브에 박제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박제돼야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32살에 100억 버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은 지금도 사실 정말 팀원의 많은 배려를 받아서 팀원 집에서 합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진짜 뉴스레터 보낼 때 새벽 4시, 5시까지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요. 그럼 이제 9시나 10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다시 그냥 서브웨이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근데 아마 큰 미래는 볼 수 없지만은 그 흔히 말하는 PMF가 실험을 계속 할 텐데,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진짜 원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연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작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이런 마음을 갖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책이나 영화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나 영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를 막 많이 보진 않아요. 책을 보더라도 약간 비즈니스적인 책만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좋아하는 게 스포츠, 특히 축구인데,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 마인드를 보면은 진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리가 썩어서 큰 수술을 했는데도 꾸역꾸역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선수가 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니, 다리가 수술하다 썩었는데도 어떻게 회복을 해서 뛰지? 그러면 내가 이 겪는 고통은 진짜 저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고통도 내 고통이지만은 나는 저런 거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책과 영화를 특별하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좋아하는 분야인 스포츠를 그쵸. 통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얻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배우고 싶은 약간 면모를 가진 친구들이 운 좋게 주변에 좀 있었어요. 이제 다른 데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경영학과 친구가 조언을 많이 해줬었고, 그러면서 좀 더 마인드셋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답변의 연장선으로 해서 이제 주변 분들로 인해서 같이 팀원을 꾸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스토리가 조금 있지만은, 짧게만 말하자면은, 제가 축구 동아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축구 동아리에서 그러니까 나는 개발자가 필요해. 근데 이제 축구 동아리 친구들한테 그냥 개발 좀 해줘가 아니라, 그냥 나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문제 겪고 있다. 그럼 그 아이디어에 공감해주는 친구가 나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합류가 된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꽃을 판 적이 있어요. 해화에서 꽃을 판 적이 있는데, 꽃을 같이 팔았던 친구랑도 이제 영민아, 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형도 뭐 나 같이 해볼래? 해가지고 그냥 정말 그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사소한 인연들이 이제 부탁을 할 때는 좀 과감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에 뭐 이런 일로 뵀었던 김영민인데요. 뭐 혹시 제가 이런 데 있어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99% 까인다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물어봐야 하고 그 인연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도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박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내밀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연장을 드리자면은, 근데 그렇게 팀원이 모였었고,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은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이제 팀원을 못 구했어가지고, 그 비긴메이트라는, 이제 혹시 창업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이트인데, 비긴메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사도 자기네 소개글을 올리고 아니면 이제 뭐 프리랜서 근데 이제 뭐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자기의 경력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주는 플랫폼인데 제가 이제 그냥 누가 이걸 봐주겠어 하면서 그냥 올렸어요. 누구 아무나 걸려라. 제발 연락이나 와라.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신 정말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분이 계셨고 지금은 이제 그분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진짜 운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제 함께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꾸준히 해온 활동에서 쌓아온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도를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비긴메이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의 팀원을 만나셨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정의가 인상 깊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하셨다고 하셨고 아직도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지만 자신감은 누구보다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자신감이 지금 하는 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뭘 믿고 자신감이 그렇게 넘치냐? 약간 이런 말 하시는데 사실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은 저는 뭘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결국엔 또 스포츠에 비유하는데 자기가 편한 상황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짜 잘하는 선수인 걸 알아도 저는 그냥 계속 마인드셋을 그냥 내가 최고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그냥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고 그렇게 말하는. 근데 그냥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다. 내가 제일 공 잘 찬다. 내가 제일 골 잘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야지만 일단 그러면 나랑 같이 뛰는 애들은 나보다 더 못하는 거네 하면서 더 편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사실 창업이라는 게 똑같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패조차 할 수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시도를 안 한 거니까, 도전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위기에 몰리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최고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남겨주신 김영민 학우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학우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특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번 특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다음 특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원 진학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제7회 특강과 그리고 디자인학과 이나영 학우님의 즐거움을 쫓아 다양한 도전을 하는 성공 스토리 제23회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캠 경영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현장에서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현장에서 뵙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위해 비디오를 모두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강은 아이캠퍼스 비정규 강좌와 학생성공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22회 학생성공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